고은쌤과 함께하는 역사는 쉽다. 고려 전기 지배체제의 동요. 이 시간 마음 먹고 책상에 앉아서 교과서와 학습지를 준비해 놓고 비록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하지만 참고 집중해 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을 선생님이 응원하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려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을 나갈 거예요. 중단원 두 번째, 무신정권의 성립, 그리고 농민, 천민의 봉기가 일어나는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오늘 시간이 그 문을 여는 장이 될 거거든요.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나눌 거예요. 오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문벌귀족 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교과서 126쪽 펼쳐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2쪽 나갈 거니까 선생님이랑 화이팅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지는 17쪽의 1번과 2번 내용을 채워볼 겁니다. 준비됐죠? 그러면 우리 같이 시작해봐요.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렸던 문제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문벌귀족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우리 고려를 처음 열었던 거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였죠? 두 글자. 그렇지. 호족 세력이 중심되어서 문을 연 고려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호족 세력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높은 관직에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들의 자녀, 그리고 또 그들의 자녀가 계속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즉, 고위 관직을 여러 세대에 걸쳐서 배출한 가문이 있겠죠. 우리는 그들을 문벌귀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벌귀족의 특징을 우리 살펴볼 텐데요. 고려시대에 내가 관직에 나아가고 싶어.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었나요? 첫 번째, 힌트, 능력. 그래, 과거제죠. 과거제를 통해서 관직에 나아갈 수도 있지만 내가 끝발이 좋아. 즉, 왕실이나 공신의 후손이야. 아니면 내 부모님이 아니면 내 할아버지가 높은 관직에 있어. 5품 이상에. 그러면 나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관직이 주어지는 어떤 제도? 그치. 음서제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죠. 잘했어요. 이렇게 과거제와 음서제도를 통해서 문벌귀족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관직에 있다면 당연히 그 대가로 무엇이 주어졌죠? 그래요. 수조권. 이때는 지금처럼 월급을 받은 급료를 받은 게 아니라 특정 땅을 지급받고요. 그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세금을 대신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전시가였죠. 뿐만 아니라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주어졌던 혜택의 토지도 있었어. 그렇지, 바로 공음전이었죠. 이렇게 전시가와 공음전을 통해서 문벌귀족은 경제적 영향력도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문벌귀족은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서 더욱더 그들의 세력을 키워나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세력이 큰 가문이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인주 이씨. 인주는 지금 인천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인천. 인천 이씨.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누구? 네, 바로 이자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자겸의 난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자겸. 선생님이랑 얘기 한번 나눴었지롱. 어느 나라에 대한 사대관계, 즉 군신관계를 수용했던 기억나나? 맞아요. 금에 대한 사대관계를 수용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거든요. 대표적이었다라는 건 그만큼 그 시기에 이자겸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기도 해요. 우리 이자겸의 난을 배경, 과정, 결과로 나눠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배경. 당시 이자겸이 엄청난 권력을 독점, 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보니까 당시 왕이었던 인종의 외할아버지이기도 했지만 장인이기도 했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자겸의 가계도를 준비했어요. 이자겸에게는 총 5명의 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둘째 딸을 예종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 사이에서 인종이 태어나죠. 그리고 인종에게는 자신의 셋째와 넷째 딸을 시집 보냅니다. 그러면 인종 입장에서는 나의 이모였어. 근데 어느 날 그 이모가 나의 부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의 외할아버지였던 이자겸이 나의 장인어른이 돼버렸어. 굉장히 복잡한 가계도죠. 이 당시 고려 시기에는 같은 친족끼리 결혼을 하는 근친혼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자겸 가문은 더욱더 그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종과 인종 때에 자신의 딸을 시집 보냄으로써 외가 쪽, 즉 외척 가문으로서 큰 권력을 가지게 된 이자겸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자신의 집에서 결정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관직을 막 나눠주기도 해요.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생일 자체를 왕이나 왕의 아들이었던 태자만 붙일 수 있는 절이라는 호칭, 그래서 인수절로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만큼 이자겸이 엄청난 지금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느낀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자겸이 이제 이 사람과 함께 반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척준경이었어요. 이때 궁궐이 불타기도 하고요. 인종은 이자겸의 집에 감금되기도 해요. 그래서 왕위를 이자겸에게 물려주려고 넘기려고도 하게 되는데 이제 이자겸이 이게 주변의 눈치를 보고 아직은 왕위를 내가 받을 때가 아니구나 라고 반납하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 이자겸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자겸의 셋째 아들이었던 이지연의 종과 척준경의 종이 이제 말다툼을 좀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척준경의 행위에 대한 일이었는데 그 일이 주인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일로 이자겸과 척준경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고 기회를 잡은 사람이 바로 인종이죠. 인종은 척준경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자겸을 멀리 귀양 보내면서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척준경도 제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이자겸의 난은 진압이 되게 되어 그 결과 고려 사회에서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는고 이것이 약화됩니다. 바로 왕권이죠. 이자겸의 난을 통해서 그전에도 흔들렸던 이 왕권은 더욱더 약화된 모습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자겸은 문벌귀족의 권세가 정점에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자겸의 난이 진압되게 되면서 이제 그 모습이 꺾여지는 시기가 될 거예요. 맞아요.
이제 문벌귀족 사회가 동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고요. 이제 쇠락의 시기로 간다는 걸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벌귀족 사회가 혼란한 느낌이 있으니까 당연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겠죠. 그리고 금에 대해서도 사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안 돼! 라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또 있을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인물이 바로 두 번째로 살펴볼 바로 묘청입니다. 자, 묘청의 난은 1135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도 배경, 과정, 결과로 나눠서 살펴봅시다. 먼저 배경입니다. 인종은 개혁을 하고 싶었어요. 무엇을 강화하고 싶었다? 그래, 당연히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소수의 개혁 세력들을 막 등용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여론이 등장하게 되냐면 이제 이자겸이 어느 나라의 사대 하는 거를 이제 수용을 했죠. 그래, 금. 근데 이자겸이 제거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다시 배격하는? 그래요. 금을 배격하는 여론이 강화되게 됐고 이에 따라서 인종은 서경 출신 승려인 이 사람을 등용해서 개혁을 실행하게 됩니다. 누구? 뚜둥, 묘청이죠. 자, 이것은 우리 지금 127페이지에 있는 탐구 내용이죠.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서 묘청과 그와 함께했던 세력의 주장이 무엇인지 총 4가지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서경 임원역의 땅은 음양가가 말하는 큰 명당이라서 궁궐 짓고 여기로 옮겨 지내면 천하병합, 금항복, 36나라 모두 신하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곧 수도를 어디로 옮기자? 그래요.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라는 거죠. 천도는 수도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상을 근거로 해서 옮긴다라는 거예요? 어우, 명당이야. 그렇지. 바로 풍수 지리설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밑에 내력을 또 봅시다. 묘청 세력 중 어떤 자는 연호를 제정할 것. 즉, 연호를 사용하자. 연호는 중국의 황제만이 쓸 수 있는 건데 우리도 그만큼 강해. 연호 쓰자. 이것과 함께 뭘 칭하자? 그래요. 황제를 칭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는 금을 정벌하기를 청합니다. 즉, 금을 정벌하자라는 것이 이 4가지가 바로 묘청을 중심으로 한 세력의 주장이에요. 자, 이러한 묘청을 중심으로 이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수도를 이제 서경으로 옮기는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을 서경에다 짓고 왕도 자주 그곳에 행차를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발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반발을 했을까요? 현재 수도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수도를 옮긴다는 게 굉장히 싫었겠죠. 이 사람 중심의 개경 세력들이 반대를 합니다. 바로 김부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경으로 수도 옮기는 작업이 스톱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계라고 해서 말이죠.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으면 제목이 난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 결과 누구 등의 개경 세력이 이들을 제거합니다. 바로 똑같이 김부식이죠. 이렇게 묘청이 서경으로 수도로 옮겨서 사회를 바꿔보려고 했던 노력은 이제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사회는 좀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바뀐 게 아니라
이자겸이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모습이 다른 세력으로 바뀌어서 똑같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즉, 몬벌귀족 사회의 모순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묘청을 중심으로 한 지금 서경 세력과 개경 세력을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이 표는 선생님이 학습지에다 실어놓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교과서 또는 학습지에다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총 4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 중심인물 가자. 서경은 당연히 누구? 그치, 묘청. 개경은 누구겠어요? 그래요, 바로 김부식입니다. 사상 같은 경우에는 서경 세력은 무엇을 기반으로 수도로 옮기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 풍수지리설이었어요. 개경 세력 같은 경우에는 풍수지리설이랑 아예 반대라고 하기는 조금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지만 이 사상 측면을 채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당시 관리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상을 지금 쓸 거예요. 그게 어떤 사상이냐면 바로 유교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제 우리 옛날 삼국시대 이때보다 점점 더 나중으로 갈수록 왕은 이런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신하로 두는 거고요. 더욱더 국가에선 유교를 강조를 하겠죠. 자, 대외정책입니다. 대외정책 같은 경우에 금에 대해서 서경은 어떤 입장? 그래, 정벌하자, 북쪽으로 진격하자 라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개경 세력은요? 이자겸의 의견과 일치합니다. 4대하는 거죠. 4대 정책을 주장을 합니다. 자, 역사의식 같은 경우를 살펴보죠. 이것은 어떤 나라에 대한 계승의식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묘청 같은 경우에는 수도 지금 서경이에요. 북진 정책이에요. 느낌이 딱 오지. 어디? 그래요. 바로 고구려 계승의식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에 비해서 개경 세력 같은 경우에는 김부식은 경주 김씨거든요. 개경 세력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계승의식을 갖고 있냐면 바로 신라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종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 이러한 경주, 즉 옛 신라 지역 출신의 그러한 유학자들이 많이 정계로 진출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는 서경 세력과 개경 세력의 특징을 조금 구분 지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가 좀 됐나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는 처음에 몬벌귀족 사회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고요. 이들이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문은 왕보다 더 큰 세력을 누리기도 했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자겸의 난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몬벌귀족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를 바꿔보자 라고 하면서 묘청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들이 난을 일으켰던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몬벌귀족 사회의 모순은 계속 해결되지 않은 채 심화되고 있었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몬벌귀족 사회의 모순을 꼬집으면서 빵 터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배계층이 싹 바뀌게 될 거예요. 기대되지? 나도 기대돼. 좋아요. 이제 우리 친구들 학습지 빈칸 다 채운 친구들은 한 번 더 쭉 읽어보면서 내용 점검하시고요. 안 채운 친구들은 지금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 2페이지니까 꼼꼼히 읽어보고 밑줄 쳐보고 중요한 데는 내 나름의 표시 꼭 해보기예요. 저번에 검사할 때 책 안 읽은 친구들 많아서 나 속상했어. 자, 내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선생님의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지식으로 만드는 시간. 지금이 정말 중요한 거 알죠? 꼭 읽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역사는 쉽다.